개념편 뒤에 종합문제 있지? 개념편 7번. 그리고 괜찮아요? 개념입니다. 개념편 7번. 또 8번. 8번을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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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가보자. 7번. 7번 가우스 때문에 물어보는 건가? 7번. x는 0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좌극한 우극한 거라는 얘기예요. 좀 춥지? 이전 상태로 재수로. 오케이. 자, 좌극한 우극한 값이 같냐 물어보는 거고요. 기억은 무조건. 일단 그래프가 이어지면 무조건 성립해요. 그렇지? 그래서 기억은 무조건입니다. 이어지면 무조건 성립해요. 니은번 보시면 거짓이에요. 가우스 말했죠? 자, 정확히 뭐냐면 이거야. 니은번 보시면 얘가 0 플러스하고 0 마이너스를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좌극한. 근데 가우스는 뭐예요? 정수 부분입니다. 0 플러스면 0보다 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정수 부분은 0이에요. 0. 얼마? 근데 0 마이너스면 0보다 작은 부분이야. 마이너스 0.1 이런 거란 말이야. 그거의 정수 부분이 0이 아니면 마이너스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작은 쪽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없어요. 절대값 그래프는 이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있어요. 그래프가 이어지면 무조건 있습니다. 극한값은요. 함수값이 극한값하고 똑같다라고 했죠. 이어지면 리을 것. 자, fx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에 x분의 절대값 x와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에 x분의 절대값 x인데 x에 0 플러스가 나가 양수가 들어가는 게 확실해. 그래서 그냥 벗겨져. 그럼 x분의 x야. 1이야. 그치? 0 마이너스는 음수가 들어가는 게 확실해. 그러면 마이너스 x야. 그래서 x분의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1이 확실해. 두 개 서로 달라. 이게 다야. 알겠지? 자, 8번 보시면 극한값 존재가 자, 리미트 기억 리미트 x가 2를 향할 때 2분의 x의 가우스인데 2 플러스하고 2 마이너스를 보셔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2보다 큰 게 들어가면 얘는 1점 얼마가 돼. 1보다 큰 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얘는 정수분의 1이고 2보다 작은 1.9 이런 게 들어가 버리면 얘는 0.9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1에는 가까워지는데 작아. 그래서 정수분이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틀린 거야. 그렇지? 자, 0 플러스 말 2 플러스 2 마이너스를 헷갈리면 2.1, 1.9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도 돼요. 알겠지? 자, 두 번째. 절대값 x분의 x의 세제곱 니은번. 거짓인 거 알겠죠? 니은번. x가 0을 향할 때 절대값 x분의 x 세제곱 이 녀석이 0 플러스면 플러스고 x고 0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구호가 반대예요. 아닙니다. 그렇군요. x 세제곱이군요. 그러면 자 따져보셔야 되는데 그렇군요. 자 아까도 말했듯이 얘는 0 플러스면 그대로 벗겨져요. x가 됩니다. 그래서 x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0입니다. 마찬가지로 x가 0 마이너스면은요 마이너스 x로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x의 제곱이에요. 어차피 얘도 0이에요. 같아요.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라고 했고요. 자, 디귿번 보시면 리미트 x가 9를 향할 때 자, 루트 x 플러스 3분의 x 마이너스 9인데요. 분수함수는 언제만 끊어져 있냐면 분수함수는 분모가 0일 때만 끊어져요. 그래프가 끊어져요. 그 말은 점근선이 나타나요. 분모가 0일 때 점근선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프가 수렴할 수가 없어요. 분모가 0일 때만 극한값이 존재하잖아요. 점근선이거든. 오케이? 그럼 이게 분모가 0으로 가는 값이 아니라면 무조건 이어져 있어요. 굳이 확인 안 해도 돼요. 오케이? 분수함수는 무조건 분모가 0일 때만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다 극한값이 존재해요.
알겠어? 이어지기 때문에 1번 이 밑에 x가 2를 향할 때 절대값 x-2분의 분자 인수분해 해야죠. x-2, x-2 냄새가 나죠? 이거 아닐 거라는 냄새가 나죠? 이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이 플러스를 향하게 되면 분모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벗겨져서 약분되면 x-1만 남아요. 이 플러스로 갈 때 x-1만 남아요. 근데 이 녀석 이 마이너스 이보다 작은 게 들어가면 음수예요. 음수.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게 돼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약분돼도 마이너스가 남아있어요. 이렇게 남아있다고. 그러면 값이 달라지겠지. 그래서 얘는 1이고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어서 답입니다. 이렇게 분석해 주시면 되겠다. 라는 얘기야. 10번 하고 유형편 할게요. 10번 문제 보시면 fx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절대값 x가 1보다 이상이다. 그리고 x에 x-2 절대값 x가 1보다 미만이다.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해라 라고 했어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해라. 그럼 자, 이 녀석의 범위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이하 또는 x가 1보다 이상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봐봐.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은 2차 함수를 그릴 거야. 그런데 뭐 이렇게 되겠지. 바깥쪽만 가져오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치? 안쪽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를 그릴 거야. 그런데 모든 x에 대해서 뭐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끊어져 있으면 이 부분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지게 돼. 만나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그래서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 어떻게든지 만나고 있어야지만이 모든 x에 대해서 다 이어지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결국 뭐야?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두 개 함수값이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이너스 1로 주면 x를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로 주면 마이 플러스 b인데 이거 값이 마이너스 1로 주면 3이거든요. 그래서 a 마비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고 x가 1일 때도 두 개가 만나야지만 그 값이 존재. 1로 주면 마이너스 플러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 되어서 a 플러스 b가 0이 되면 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2가 되면 되는 거야.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으면 그 값이 존재합니다. 라는 얘기고. 오케이? 알겠어? 자, 이어져. 왜냐하면 자극함과 우극함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같은 값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어진다. 라는 얘기야. 됐죠? 다른 부분은 볼 필요가 없겠죠. 이어져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유형편으로 갑니다. 유형편. 꽤 진하게 적었어요. 오늘 좀 많이 거예요. 내일 뭐 이틀밖에 없지만 정말 한 일주일 동안 정말 행복했잖아요. 불안했는데. 그게 불안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빠진 거는 방학 동안에 한 번 낮아 볼 거예요. 그래서 할 겁니다. 이게 수트가 따뜻하거든요. 저기 적분까지 다 끝내기가. 보통 일반적으로 학원들에서 적분까지 다 못 끝내요. 여기는 웬만하면 다 끝내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유형편 14 또 그렇구나. 제가 풀어야 된다. 다 풀어야 돼요. 14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마이너스 1 2 3 3 이렇게 써요.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여기에서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갑니다. 오케이. 됐죠? 자, 14번. 리미트 x가 0-fx 플러스 이거 할 텐데? 다른 문제 안 물어보고 보니까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fx 마이너스 보세요. 0보다 작은 놈이야. 만약에 0이 들어가게 되면 1이야. 근데 0보다 작은 놈이기 때문에 당연히 1보다 작은 놈이 된다. 이렇게. 자, 플러스. 0일 때는 마이너스 1이야. 근데 0보다 작은 놈이야.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놈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거를, 이제 이 가운데 식이 많이 복잡해. 그래서 판단하기 힘들어.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게 합성함수 느낌이거든요. 합성함수. x 플러스 1을 직접 그려요. x 플러스 1을 직접 그립니다. 1 마이 이렇게. 그렇다면 x가 0 마이너스를 향할 때에 함수값은 어디를 향하느냐? 1을 향하지만 1보다 작은 쪽에 서기 때문에 1 마이너스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가장 정확하지만 이런 간단한 것들은 직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f의 1 마이너스는 얼마입니까? 1이고요. 마이너스는 이거죠. 그래서 1입니다. 됐어? 자, 여기까지 했어. 개념형을 끝내고요. 우리 채널이 오신대. 수련이 바빠요. 지금 리더십 봤어요. 리더십 아니라 학생의 수련이? 수련. 거의 지금 공부 안 하고 있구만. 썸머가 시작해야지만 공부를 시작하는구나. 요즘 안 좋은데. 놀기만, 공부를 해야지. 얼마나, 솔직히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이제 성질 부분을 가도록 합니다. 개념표를 펼쳐주세요. 개념표를 펼쳐주시고, 성질.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까지 배웠던 건 뭐냐?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좌극한 우극한이 같은지 확인해서 극한값을 얻어라라는 거였다면 지금부터서는 여러 가지 극한들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들을 좀 보자라는 얘기고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성질이 있어요. 자, 그 성질은 크게 중요한 어렵다 싶은 게 아니고요. 자, fx라는 함수가 있고 gx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두 개의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연속만 안 배웠죠. 잠깐만요. 미안해요. 지금 내가 엄한 걸 하고 있어요. 연속에 대해서 성질을 말했네요. 극한에 대한 성질이에요. 거기 나와 있는 거. 자,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fx가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g의 x가 베타로 수렴한다면, 즉 둘 다 수렴하는 놈이 있어. fx도 수렴해. 어느 a에 대해서. g도 어느 a에 대해서 수렴하는 거야. 그럴 때는 뭐가 성립하느냐? 첫 번째 리미트 정말 단순합니다. fx 함수를 더해버릴 거야. gx하고 함수를 더해버릴 거야. 또는 뺄 거야. 또는 곱할 거야. 또는 나눌 거야. 이 사칙 연산에 대해서 극한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극한 안에 있는 놈들이 수렴한다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찢어지는 게 가능해요. 찢어져서 따로따로 극한값을 가져오면 됩니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자, 극한은 증명하지 않아요. 자, 해도 되지만 굳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수렴값들을 가져오시면 돼요. 즉 그냥 수렴하면 그대로 계산해라. 그 값을 가져와라.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겁나 쉬운 예. x가 1로 향할 때 2x 플러스 1이 있어. 얘는 어디로 수렴해? 2x는 x가 1로 향하면 2로 수렴하잖아. 1은 어디로 수렴해? 1로 수렴하잖아. 그러니까 그 수렴값들을 그대로 가져오잖아. 이 내용에 대한 얘기야. 알겠어? 수렴할 땐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그런데 나눌 때는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뭐 극한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수적인 문제예요. 당연히
0이 아닌 거로만 나눌 수가 있어요. 분모에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단순한 얘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자, 베타가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나누는 게 가능해요 라는 얘기야. 벌써부터 졸라고? 그럴 것 같은데? 자, 나누는 건 0이 아닌 거에서 이제 나누는 게 가능하고, 여기서 이제 참거짓 판단 문제에서 다른 애들이 나오게 되는 거야. 나눌 때는 0이 아닌 것으로 나누는 거는 전부 다 찢어지는 게 가능해요 라고 그 책을 보시면 2번, 3번, 4번, 5번에서 따로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두 번째, 거기에서는 첫 번째로 나왔는데 굳이 이 얘기는 안 하거든요. 이 얘기가 있죠. K, F의 X는 어떻게 될 것이냐. 즉, 변수와 관계없는 놈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할래? 나중에 곱해주면 돼요. 뭐 이런 개념이 있지만 이건 이미 여기에서 써먹었어요. 2 곱하기 X잖아. 1은 뭐 나중에 따로 1 집어넣어주고 나중에 따로 생각해도 돼요. 이런 얘기야. 변수하고 관계없는 숫자가 곱해지면 이건 따로 1부터 집어넣고 나서 1을 곱해도 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자, 세 번째, 교재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정리 좀 할게요. 세 번째, 자,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fx가 뭐 알파로 수렴하고요.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gx가 베타로 수렴해요. 그렇다면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f 합성 gx는 극한값이 존재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합성함수에 대해서는. 일단 결론적으로 합성함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거짓이다. 존재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가 참이에요. 왜 그러느냐? 지금 물어보는 게 A라는 시점에서 둘 다 수렴합니다를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합성함수가 뭐지? A를 집어넣었을 때 G의 A 함수값이 A가 돼? 그건 아니지. 뭔가 되게 다른 값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F에서는요, 다른 값으로 바뀌어서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해가? F가 뭐 그래프를 볼까? F라는 그래프가 이래서 돼요. 이래서 빵꾸가 나고 뭐 간단하게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이런 식으로 생겨요. 즉 F 함수는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2에서는 연속이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해요.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해요. 그치? 근데 G라는 함수는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자,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가 얼마로 건너갈까? 2일 때 G라는 함수는 1이에요. 자, G 이렇게 됩니다. 그럼 생각해봐. 자, 리미트 X가 2를 향할 때 G, F 합성 G 이걸 물어봤다고 생각해보라고. 그렇다면 만약에 이 뿔이 들어가게 되면 이 뿔 그리고 이 마 두 가지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G에 이 뿔이 들어가게 되면 1뿔이 되거든요. F 1뿔. 그치? 근데 G에 이 마가 들어가게 되버리면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기 때문에 1마가 되버려요. 근데 F는 1뿔과 1마에 대해서 값이 다르다고.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부분에서 두 개가 극한값이 있다고 해서 합성시켰을 때 이 값이 그대로 A로 가느냐 그 값으로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 다른 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부분에서 극한값이 없으면 못 깨게 되겠다.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 성질은 딱 여기까지예요. 이거는 그냥 좀 어려운 개념이었고 이거 하나만 잘 봐주시면 됩니다. 수렴하고 수렴할 때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각각의 수렴값을 그냥 가져오면 된다. 근데 나눌 때는 0이 아닌 것으로 나눠줘야 합니다. 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다. 라는 얘기야. 그럼 이걸 가지고 이때까지 잘 해보는 거 아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들을 좀 보시게 될 텐데 자, 먼저 21번. 근데 문제는 약간 어려워요. 20번 문제, 20쪽부터 보십시오. 20쪽, F가 5로 극한값이 주어지고 G가 3으로 극한값이 주어졌단 말이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는 그 값을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반 나눌 때는 0이 아닌 것으로 나누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1번은 마이너스 1, 2번은 15, 3번은 5, 4번은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25분의 뭐 10 빼기 3이니까 25분의 7 이렇게 나오겠다. 자, 수렴할 때는 그대로 가둔다라는 얘기고, 이제 약간 어려워져요. 자, 21쪽에서 무조건 내신 한 문제가 나오실 거예요. 이 부분에서.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천천히.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이 위에 대표 세 문제에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1번 보십시오. 1번 리미트 x가 1로 나올 때 x-1분의 f의 x-1을 자 3로 수렴합니다. 그렇다면 리미트 x가 0으로 나올 때 x 플러스 fx분의 x제곱 마이너스 5 fx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데, 자 일단 앞으로 이런 거 나오잖아요. f 안에 불편하게 x-1 덩어리가 나오잖아. 진짜 불편한 거야. 우리가 사용하는 함수는 fx 아니 ft 뭐 이런 한 문자에 대한 식을 사용하거든. 그렇다면 이런 덩어리가 있으면 무조건 거의 95% 이상 무조건 치환해서 하나의 문자로 만들고 나서 시작해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입니다. 그렇다면 x가 1로 향하게 된다면 x 빼기 2 t니까 t는 0을 향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 위의 식이 어떻게 바뀔 거야? 그럼 리미트 t가 0을 향할 때 t분의 f의 t는 4가 됩니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문자를 t로 쓰나 마지막에 문자를 x로 바꾸나 어차피 극한값은 같을 거야. 이 말 알겠어? 선생님 x-1t 되면서요. 왜 다시 t가 x가 되니까 자 여기서 끝나는 거고요. 그냥 단순히 문자만 바꾼 것뿐이야. 이런 느낌이지. x가 1로 향할 때 x분의 뭐 2x 플러스 1이라는 극한값과 리미트 t가 1로 향할 때 t분의 2t 플러스 1이라는 극한값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자만 x로 바꾼 거야. 왜? 이걸 이용해서 얘를 보려고 잘 봐. 그렇다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x분의 fx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 얘는 수렴해요. 이거 하나만 주어진 거야. x분의 fx만 내가 이 문제에서는 풀 수가 있어. 그래서 주어진 극한값을 계산하는데 나는 x분의 fx를 만들어야만 하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fx가 있으니까 분모 분자를 x로 나눠버려. 어차피 분수의 성질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로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값은 같다가 되기 때문에 나눠버려. 그럼 리미트 x가 0을 향할 때 1 플러스 x분의 fx분의 x 마이너스 5 곱하기 x분의 fx가 되는 거야. 그래버리면 x가 0을 들어갈 때 얘 수렴하고 얘는 4로 수렴하고 얘는 0으로 수렴하고 얘는 4로 수렴해서 전부 다 수렴한 놈들이야. 전부 다 수렴한 놈들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다 찢어지니까 그대로 숫자를 집어넣어 버리면 돼. 오케이? 그래서 그대로 1 더하기 이 녀석 4라고 했고 분의 얘는 0이 되고 마이너스 5 곱하기 이 녀석 4가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3이다라고 답을 내릴 수가 있어. 이해가요? x분의 fx를 알고 있으니까 주어진 식을 x분의 fx로 다 바꿔버리겠다라는 얘기야. 이게 첫 번째 유형. 잘 나옵니다. 내신에서 1번, 2번, 진짜 3번. 셋 중에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한 많이 한 4번, 3번 정도 나옵니다. 무조건 맞춰야 돼요. 자, 두 번째. 리미트 아니다. 2번은 내가 생각했던 문제가 아니네.
완전 기본 문제네. 얘가 6이야. 야, 이거 잘 들어. 그냥 그러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됩니다. 제발. G가 3으로 수렴한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지. 그럼 얘는 3으로 수렴하는 놈이야. 결국 얘는 6으로 수렴하는 놈이거든. 근데 만약에 F의 1에 대해서 얘가 극한값을 가지지 않아버리면 생각해봐. 극한값을 가지지 않는 것과 극한값을 가진 놈을 빼버리면 극한값을 가질까 안 가질까? 안 가지게 돼. 이 값이 없어버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버리기 때문에 얘는 항상 6으로 고정이니까 이게 좌극한, 우극한을 계산했을 때 다른 값이 나와버린다고. 그럼 얘가 하나가 수렴하잖아. 더하기나 빼기에 대해서 한 녀석이 수렴하면 다른 녀석은요 무조건 수렴해야 돼요. 그럼 얘가 6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6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리미트 x가 1로야 할 때 fx는 12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집어넣어야 돼. 아 선생님 무조건 그러면은 수렴하는 것과 수렴하지 않는 게 만나면 수렴하지 않나요? 라고 했을 때 아니요. 만약에 이 문제가 곱하기였다면 자 곱하기였다면 얘기가 달라지게 돼. 이놈이 일단 수렴합니다라고 나왔어. 3으로 수렴합니다. 근데 이 녀석이 수렴하지 않아. 아니다. 그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아니 잊어버려. 나중에 연속해서 얘기할게. 지금 해버리면 더 복잡하게 되니까 연속해서 얘기할게. 이 다음 단은 연속이거든요. 거기서 얘기할게요. 하여튼간 수렴하는 놈이 있고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면 다른 놈도 무조건 수렴해야 돼요. 근데 이거 몰라도 그냥 다 풉니다. 그냥 이게 6이니까 이거 10이겠구나. 그래서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고요. 12번. 세 번째는 자 1번과 3번이 중요해요. 1번과 3번. 자 리미트 이건 잘 들어주세요. 무한대로 할 때 fx가 무한대로 가고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하고 빼기 gx가 될 거야. 그랬더니 이게 1이야. 뭘 구해야 되느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fx 플러스 gx 이렇게 구하고 싶어. 자, 일단은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어줄게요. 덩어리가 수렴합니다라고 나오잖아. 뭔가 계산한 결과가 수렴합니다. 덩어리가. 이럴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덩어리를 하나의 함수로 치환해버리십시오. 이래버리면 다 풀려요. 모든 문제가 풀리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자, 하나로 치환해버립니다. 그래버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hx라는 함수가 1로 수렴하는 걸 얻어낼 수 있어요. 자, 나는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에 대해서 주어졌냐면 f라는 함수가 수렴하고요. 수렴이란다. f라는 함수에 대해서 극한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 h라는 함수에 대해서 극한값이 주어졌단 말이야. 내가 알고 있는 건 f하고 h야. 그럼 이 식 또한 f하고 h로 바꿔야 돼.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여기에 있는 g를 f나 h로 바꾸고 싶어서 fx 빼기 hx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집어 넣어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 이 식이 어떻게 되느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네. 자, gx 대신에 fx 빼기 hx 넣어주면 2배의 fx 빼기 hx가 돼요. 자, 오케이? 자, 여기서는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얘 무한대로 가버리잖아. 얘 무한대로 가고 얘 무한대로 가는데 얘가 어디로 가요? 지금 1로 가잖아요.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돼버린다고. 모르겠어. 내가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부정형이라고 그랬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얘를 한번 쪼개봤어. 앞에 거 2지 빼기 fx분의 hx가 돼요. 잘 봐요. 중요해요.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2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fx가 무한대로 가고요.
hx는 1로 갑니다라고 나와 있어. 여기 나왔잖아. hx는 1로 간다고. 그렇다면 무한대분의 1은 어디로 가요? 무한대분의 1은 어디로 갑니까? 분모가 커져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지. 그럼 결국 뭐만 남아? 2만 남는 거야. 이런 순서대로 풀어야 돼. 이게 가장 기본이야. 자, 덩어리 함수가 수렴한다고 나왔을 땐 치환하더라. 이게 가장 일반적인 풀인데 이것보다 좀 더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보세요. 자, 지금 현재 F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G는 몰라.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뭘 배웠냐면 무한대요법에서 자, 오직 딱 하나 수렴하는 게 있었단 말이야. 그게 뭐였냐면 여기 봐. 무한대분의 숫자 형태는 무조건 0으로 수렴해요. 이거 하나만 수렴하고 나머지는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극한 문제를 풀 때 나는 이 개념을 사용하겠어요 라고 했단 말이야. 분모가 무한대가 되면 0으로 갑니다. 이거 딱 한 가지만 존재하거든. 극한에 대해서, 무한대에 대해서. 그래서 분모가 무한대가 되면 만들어버려요. 자, 여기 주어진 이 식을 F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잘 봐요. 이거 알면 편합니다. F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F를 분모로 주기 위해서 이 식을 fx로 꺼내버려요. fx로 꺼내버리면 1-fx분의 gx가 되면은 오케이? 1-fx분의 gx가 된다고. 근데 f가 어디로 간다고 했어? 무한대로 간다고 했지. 생각해봐. 무한대하고 무엇이 곱해져야지만이 1로 수렴할 수 있을까? 이거 뭐가 있어야 될까? 숫자, 2 같은 게 있어야 될까? 무한대가 있어야 될까? 무한대 곱하기 얼마를 해야지 수렴할 가능성이 생기지? 그렇지. 무한대분의 1은 결국 뭐지? 0이지. 무한대하고 0은 서로 곱해졌을 때 상황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 부정형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무조건 0으로 수렴해야만 해. 얘가 무한대로 간다면 얘는 0으로 가야지만 이쪽에 곱했을 때 그나마 수렴할 가능성을 가져. 그래서 이거 f분의 g가 뭐가 되버리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gx가 어떤 값이 되버리냐면 무조건 1이 돼야 돼. f분의 g 값을 알아버렸어. 수렴값을 알아버렸다고 이제 이 문제로 바꿔버리게 되는 거야. 이것은 x분의 fx 수렴값 알았을 때 얘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형태를 만들어줬잖아. 나는 지금 f분의 g의 수렴값을 알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이 식을 f분의 g로 만들 거야. 그러기 위해서 분모도 f로 나누고 분자도 f로 나눌 거야.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돼버리냐면 분모 1분의 1 플러스 f분의 g의 g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지. 근데 f분의 g가 어디로 간다고? 1로 간다고 했으니까 결국 답이 2가 되는 거야. 얘가 좀 간결하게 좀 푸는 방법이야. 직관적으로. 모르겠으면 이게 기본인데 좀 번거로워. 덩어리를 치환해서 푸는 거. 반드시 연습해야 되니까 지금 좀 연습 좀 해볼 거예요. 자, 연습 좀 할 겁니다. 뒤에 넘겨보십시오. 뒤에 넘겨서 에이 2번과 4번 두 개 풀어보세요. 1-2번과 1-4번 두 개 풀어보세요. 1-2, 1-4.
2번, 4번. 2번, 4번. 1-2번, 1-4번. 2-2요. 1-2번, 1-4번. 다음 주 주말이 왜 휴가예요? 알고 있죠? 왜요? 방학이에요. 다음 주 주말. 다음 주 일요일 숙제. 쳤어? 우산 없어갖고? 아니, 엄마가 없어요. 우선이 그거예요, 무지. 무지? 이거? 무지가 뭐지? 무지가 아까 누워서 자는. 동생이 하고 있지? 네. 다 풀었었죠? 그래서 누가 청해줄 용기가 있습니다. 성기 머리에서 들어봐. 다시 풀어줄게. 자꾸. 오래 걸리지? 됐어, 안 됐어? 질문하면 질문하고. 괜찮아? 성규? 오래 걸릴 문제가 아닌데. 지요. 오케이. 자, 이제 성질은 됐고 제대로 된 계산 방법. 4번 풀어주세요. 4번. 알았어요. 자, 4번 보시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 때 x는 무한대로가요. 자, 그리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 때 3fx 마이너스 gx는 2로 갑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fx 플러스 gx의 fx분의 fx 마이너스 2gx. 자, 약간 직관적으로 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을 써볼게요. 무한대로 가는 놈이 분모로 가면 좋기
때문에 이 식에서 x가 무한대로 할 때에 fx로 묶어버립니다. 그래버리면 3-fx분의 gx가 되는데 이게 2로 수렴해야 하고 이 녀석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니까 이 녀석은 무조건 0으로 가야지만 곱해졌을 때 부정형이 되는 거예요. 다른 값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 녀석이. 그래서 결국 여기서 리미트 f분의 g가 3으로 갑니다 라고 이 형태를 알아버린 거야. 그럼 f분의 g에 대해서 조건을 알아버렸으니까 분모 분자를 전부 다 f로 나눠버립니다. f로 나눠버려. 그럼 이 식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뿔 f분의 g 분의 1-2 f분의 g 여기 f분의 g에다가 3만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직관적으로 푸는 방법이고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 자 덩어리가 씌워서 3f 빼기 g를 h라고 칭하해버립니다. 그럼 주어진 조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hx가 2로 수렴한다는 조건을 얻게 되고 그럼 g가 필요 없어지게 돼. f에 대한 정보와 h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g를 바꿔버려요. 즉 gx를 3fx 빼기 hx로 바꿔서 집어넣어버립니다. 물어보는 거한테. 그래서 집어넣어버리면 약간 양상을 거쳐서 그냥 g에다가 얘를 집어넣어버리면 6fx 마이너스 hx가 되고 분자 g에다가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 5가 되겠네. 마이너스 5 fx에 플러스 2hx가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f가 무한대로 가고 있죠. f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게 아직 안 배웠는데 나중에 한 가지 더 배우면 되게 쉬워져요. 무한대가 되는 놈은 무조건 분모에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분모 분자를 f로 나눠버립니다. 이건 내가 지금 이제 새로운 개념을 할 거거든. 걔를 알면 훨씬 쉽게 돼요, 이 문제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6 빼기 f분의 h 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f분의 2h가 되는 거야. 그런데 h는 숫자, 특정 숫자 2로 수렴하고 f가 무한대로 가니까 분모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조건 0이 돼요. 분모가 무한대로 가면 얘도 분모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번거롭지. 바꾸고 다시 집어넣고 하는 과정이. 그래서 직관적으로 하면 좀 더 쉬워요. 시간도 절약이 되고. 기본 방법은 이겁니다. 기본 방법은 덩어리가 수렴한다고 나와 있을 때 무조건 치환해서 나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야.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극한값 구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러 상황에서의 극한값 구하기. 첫 번째, 즉 부정형을 본다라는 얘기야. 여러 가지 부정형이 나왔을 때 부정형이라고 한다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 0 곱하기 0 이런 것들을 다 부정형이라고 하고 있어. 기억나니? 무한대 얘기할 때 내가 부정형을 무한대 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0분의 0, 0 곱하기 무한대 이 네 가지 상황을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했고요. 각각의 상황을 푸는 방법들을 배우게 될 거야. 오케이? 그런데 너희들이 문제를 봤을 때 이건지 이런 상황인지 이런 상황인지 이런 상황인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극한 문제는 어떤 꼴인지 꼴 판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항상 극한 문제가 나오면 이게 어떤 꼴이냐 숫자를 집어넣어서 판단해봐야 되고 이따 문제에서 자세히 얘기할게요. 꼴 판단을 먼저 하는 거야. 자,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입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고요. 얘를 푸는 기본적인 방법은 분모의 최고차로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라는 방법이 있지만 이건 너무 정석적인 방법이고 너희들이 그냥 나중에 바로바로 풀게 될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저기 3번 문제를 봐요. 3번 즉
24쪽 문제를 가져올 거야. 자, 1번.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자 6x의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5. 자, x가 무한대로 간대요. 분모 따로 생각해봐. x에 무한대 집어넣어주면 분모 무한대로 가겠죠. 무한대 제곱 플러스 2니까. 분자도 뭐 6 곱하기 무한대 제곱 더하기 7 곱하기 무한대 겁나게 무한대로 가요. 빠르게. 그래서 분자도 무한대로 간다고. 그래서 무한대 집어넣어보고 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구나라고 꼴 판단하는 작업부터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두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자 x 마이너스 이게 보세요. 분모 무한대 집어넣으니까 무한대에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예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부정형인데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제곱이잖아. 무한대 제곱이 이 무한대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하기 때문에 그냥 무한대인 거예요. 즉 무한대 빼기 뺄 때는요. 차수가 얘가 높으면 낮은 차수 무조건 무시해요. 알겠어? 낮은 차수는 무시합니다. 뺐을 때. 그래서 분모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분은 무한대라는 얘기야. 알겠지? 세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3 벌써 이게 나왔다고? 마이너스 4분의 일단은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보자. 푸는 방법이 뭐라고 했냐면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라고 했어. 분모가 몇 차야 지금? 2차지. 2차로 분모 분자를 나눠버리는 거야. 분모 분자를 똑같은 x제곱으로 다 나눠버리겠다라는 얘기야. 그래버리면 식이 어떻게 되느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제곱분의 1분의 6 플러스 x분의 7 마이너스 x제곱분의 5거든? 그치? 자, 분자는 고정된 숫자, 분모는 무한대. 얘는 무조건 0으로 가요. 분모가 무한대로 가면 무조건 0으로 갑니다. 그래서 6으로 수정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분모가 무한대로 가면 0이 되잖아. 일단 x가 무한대로 가니까. 그래서 0이 돼버렸다. 6이 되고요. 두 번째. 자, 똑같아요. 분모 최고차가 2차니까 2차로 나눕니다. 분모의 최고차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x제곱분의 1분의 정말 귀찮죠.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에요. 마찬가지 이유로 0, 0, 0이에요. 이것도 0이에요. 그러면은 1분의 0이에요. 즉 0입니다. 오케이? 한 가지 더 서브 2-1.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입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먼저 판단해야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구나. 분모의 가장 큰 차수로 나눈다고 그랬지. 분모 몇 차? 1차죠. 그래서 1차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1차로 나눕니다. 나누게 되면 분모가 뭐가 되느냐. x가 무한대로 갈 때 1 빼기 x분의 2분의 x 플러스 1 빼기 x분의 1이 됩니다. 맞죠? 자, 그렇다면 얘 어디로 간다고? 얘 x분의 2 0으로 간다고요. 얘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가지. 근데 x는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지. 결국 얘는 어떤 꼴이 되느냐면 1분의 무한대 꼴이 되어서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로 커지는 놈에 1을 더한다고 뭔가 달라지겠어? 무한대 그냥 무한대로 쓰는 거. 그럼 아까 말했던 아니 이걸 무시하는 거야. 무한대라는 게 워낙 큰 개념이니까. 왜 배우는 거야? 뭘 배워요? 무한대요. 왜 배우냐면 각한 값이 어느 포인트를 물은 건 거지? 아니 워낙 큰 개념인데. 그래도 수정하잖아요. 왜 배우냐면 미분 때문이에요. 미분할 때 극한 개념을 써야 되거든요. 그럼 미분 적분하기 위해서
극한. 그래서 미분적분 나타나기 전에 극한이 나타나고 나서 미분이 나타나게 된 거야. 그것도 배우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는데 이건 기본적인 방법으로 풀었어. 분모의 가장 큰 놈으로 나눠주겠다라는 얘기인데 굳이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따가 시험 때 갈게요. 잠깐만 있어요.